정지박사 땡추 김종선 기술사입니다. 267차 땡추 리포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페란티 현상에서 기본적으로 전압과 전류의 유상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의 회로 이론 시간에 이 유상에 대한 것은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압과 전류의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에서 전류가 앞서느냐 뒤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전류로 잡았을 때 L만의 회로에서는 전압이 앞서는 거고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앞선다. 이것을 제가 밑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는데 완전히 L만의 회로에서는 90도가 뒤진다. 요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반대로 C만의 회로에서는 뭐예요?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자, 이렇게 저만의 회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벡터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올려놓은 거 보면, 자,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그랬죠. 전압보다 전류가 90도인데 완전히 90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 서로의 충전 전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타만큼 뒤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한 식을 보면 세타만큼 뒤졌으니까 저항 강하는 어떻게 돼요? 이 세타하고 동상이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리액턴스 강화는 거의 적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더드리머 회원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90도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임피던스 강화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송전단에서 전압을 보내면 이 임피던스 강화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회원분께서 이해를 하셨는데, 문제는 C만의 회로예요. C만의 회로에서는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90도 앞선다 그랬죠. 근데 완전히 100% 앞서기는 않겠죠. 그래서 세타만큼 앞선다고 여기다 가정을 하면, 자, 이게 IC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와 동당해서 이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90도 앞선다고 했을 때는 이 세타만큼 앞서겠죠. 세타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이 ICR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90도로 꺾인다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이게 IC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와 벡터 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IC, 이것이 X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해보면 이 전압이 ES, 이게 송전단 전압이 되는 거예요. 송전단. ER은 뭐예요? 수전단 전압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앞선 전류 때문에, 수전단 전압보다 앞선 전류 때문에 송전단에서 전압을 보냈지만 실제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IC 때문에 전압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페란티 현상에 찾아보면 이런 문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